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출픽 생명과학 73페이지 최고 수준 도전 기출문제 235에서 238번 네 문제를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는데 혹시나 바로 못 찍어 올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김땡땡 우리 구독자분께서 좀 찍어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제가 일단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5번 문제. 자, 창을 두 개를 띄워놓은 이유가 좀 개념 설명을 같이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려운 문제 풀어도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자, 지금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지금 알아야 될 요 개념 포인트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제1당뇨가 나오잖아, 그치? 제1당뇨가 나오고요. 좀 말을 좀 짧게 할게요. 제2당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1당뇨라는 이 증상은 당뇨병이야, 그치? 결국은 인슐린에 문제가 생긴 병인데, 이 제1당뇨 같은 경우는 어디가 이상이 있냐면, 자, 이자에 무슨 세포입니까? 베타세포가 있지, 그지? 이 베타세포 자체가, 그지? 자체가 이상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의 베타세포가 망가진 상태고, 제2당뇨는, 자, 이자의 이 베타세포는 어떻다? 정상적이야. 정상적인데, 이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이 있습니까? 이 인슐린이, 그치? 갈 곳을 몰라 방황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보통 간이나, 그 다음에 표적 세포, 그치?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간이나 표적세포에 보통 이제 수용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러면 이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수용체가, 그치? 적당하게 작동을 하지 못해서 그냥 혈액을 흐르면서 여기에 꽝 하고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혈액 내에, 그치?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가 계속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 문제를 볼게요. 제1당뇨병 환자와 제2당뇨병 환자에게 포도당을 투여한 후, 여기에서 포도당을 투여했어,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은 포도당을 투여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을 투여했으니까 낮춰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의 농도도 같이 증가해줘야 돼. 그래야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슐린이, 자, 포도당이다 라는 놈을, 그죠? 인슐린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세포에서 글리코젠으로 뭘 한다? 합성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하는 역할이 이 혈당량을 어떻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 그지?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뭐 밥을 먹었거나 포도당 투여하거나 또는 뭐 운동을 했거나, 그지? 이런 거, 그지? 서로 반대야. 식사 후 또는 포도당 투여하면 정상인은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당뇨병 환자는 지금 포도당을 투여해도 인슐린이 아예 농도 변화가 없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라는 얘기야? 제1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당뇨병 환자라고 제시가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투여하면 인슐린이 그냥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그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지? 요 부분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기 하지 않고 그냥 당뇨병 환자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이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겁니다. X는 인슐린입니다. 맞고요. 제1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것이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2당뇨병은 체세포와 간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수용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체. 그런데 이런 수용체에 이상이 생기면 이 인슐린이 여기에 땅 작용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체는 주성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백질이야, 그렇지? 호르몬은. 그래서 이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의해서 이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변형이 생겨서 그죠? 뭐 수용체의 변형이 생기든 뭐 요놈의 이상이 생기든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지, 그렇지? 정상적으로 있긴 하는데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2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면 완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얘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이 생겨서 자, 이 수용체 그지?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에 적당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 그지?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그치? 음식을 조절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그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왼쪽에 쌤이 설명해준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235번 문제는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3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6번. 자, 236번은 이제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항이뇨 호르몬.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조금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자,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자, 이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됩니까? 뇌하 수체 후엽에서, 그치? 후엽에서 분비되는데 뇌하 수체 후엽에서, 오늘 필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뇌하 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ADH 요게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지, 그지? 얘가 촉진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호르몬을 공부할 때 요거 제발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호르몬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몸 안쪽과, 그치? 그 다음에 바깥쪽을 좀 비교를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몸의 안쪽은 일단은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혈장 안에 들어있는, 혈액 안에 있는 혈장, 밖은 오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이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기관은 당연히 콩팥인데, 자, 일단은 ADH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몸 안에, 그치? 몸 안에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그치? 그러니까 이 농도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투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그러면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어, 그치? 그러면 삼투압이 높아져. 그러면 혈액 안에, 그치? 농도가 진해지면 물켜야 되잖아. 그러면 뭘 흡수해야 됩니까? 물을 흡수해야 되지? 바로 흡수가 안 되고 항이뇨 호르몬, ADH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재흡수가 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와? 수분이 안으로 들어오지, 그치?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이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뭐가 줄어듭니까? 오줌에, 그죠? 오줌의 생성량은 줄어들어, 그지? 요거 중요합니다.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농도잖아, 그치? 삼투압은 자 일단은 물을 많이 몸쪽으로 당겼으니까 나가는 오줌은 줄어들면서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두 개 묶어서 그냥 소량이야, 오줌이. 소량의 진한 오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조금 이해가 편해집니다. 소량의 진한 오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경향성을 한번 잘 보실래요? 경향성을 어떻게 잘 보냐면 자, 얘 화살표 위야. 아, 누구야? 오줌 생성량만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줌 생성량만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뭘 한다?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암기를 해두시면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림은 정상인과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어떤 사람 A가 자, 소금물 섭취했어. 짜게 만들었어, 몸 안을 짜게 만들었어, 그지? 섭취했을 때와 ADH를 주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자, 또 오줌의 삼투압 이렇게 나타냈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소금물을 자, 섭취를 했습니다. 소금물을 섭취했으니까 이 정상인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정상인 같은 경우는 ADH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지?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오줌의 삼투압도 증가하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점선인 난부반이야, 그지? ADH의 분비에 이상이 있는 요 A라는 사람은 ADH의 분비량이 일정해. ADH의 변화가 삑 없어,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이후에 ADH라는 걸 이제 주사를 했어, 그지? 하니까 이 병 이상에 있던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오줌의 삼투압이 그치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얘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해하면 문제는 다 풀린 것 같아요. T1일 때 A는 정상인에 비교하는 게 지금 누구하고 누구야? A와 정상인에 비교해서 ADH의 분비량이 적다가 ADH 방금 얘기했지? 높아졌습니다.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얘가 더 아래에 있네, A가. 그러면 ADH의 분비량이 적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입니다.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은 쌤이 얘기했지? 자, 삼투압, 오줌 삼투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오줌 삼투압에 대한 자료니까, 그죠? 그러면 요것도 지저분하니까 요거 지워보고. 자, 그러면 지금 비교했을 때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은 T1의 위치가 여기에 표시해 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T2일 때는 여기야, 그지? 그러면 정상인의 오줌 삼투압이 얘가 더 높잖아, 그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오줌 삼투압이 높으면 혈장 삼투압도 높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지? A는 일단은 ADH의 분비에 이상이 있던 이 친구입니다. 갑자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 자,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물의 흡수량은 T1일 때가 이렇게 돼 있잖아. T1일 때. 그럼 T1을 먼저 잡아. T1일 때는 낮았어, 그지? 그럼 여기서는 수분 재흡수가 잘 안 일어났어, 그지? 근데 T3에서는 여기서는 수분 재흡수가 잘 일어났어, 그지? 그럼 T1일 때가 여기는 잘 일어났고 여기는 잘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가 아까 높아야지, 그쵸? ADH도 높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누가 일단 T3가 더 크니까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가 아니고 작다, 적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7번 문제 또 한번 가볼게요. 좀 생소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그렇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은 생쥐에 각기 다른 액체를 주입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자, 오줌 생성량 이렇게 돼 있네.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x, y축이 나오잖아. 그지? x축은 원인, y축은 결과.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은, 그지? 물리학은 다 그런데 지구과학은 근데 의외로 세고축을 원인, y축을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가. 자, 그래서 항상 생명과학은 x축은 원인, 그지? 오른쪽으로, 그치?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y축이 결과야, 그지? 얘는 또 오줌 생성량이네, 그지? 그러면 이것도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한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치? 진해, 농도가 진해, 물켜야 되지? 그러면 ADH의 농도가 높아지고 수분 재흡수량이 높아지면서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오줌 농도야, 그지? 삼투압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사실은 꿀팁이야, 그지? 굳이 얘기하자면 팁. 그런데 얘는 반대다. 오줌 생성량. 외우기 쉽잖아, 그지? 다 업인데 얘만 다운이야. 업다운으로 외워도 됩니다. 무조건 오줌 생성량이 반대의 경향을 띠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A와 B가 있는데 하나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하나는 소금물과 이제 증류수 중에 하나를 주입했어, 그지? 이제 원인을 제공했는데 당연히 자, 소금물은 진하잖아, 그지? 소금물을 주입한 사람은, 그지? 사람은 진하니까 ADH의 농도가 어떻게 돼? 요게 낮아지면 얘가 낮아져야 되잖아, 그지? 죄송합니다. 소금물은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지? 소금물을 만약에 주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농도가 너무 진해. 그럼 물켜야 되니까 물을 들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ADH의 농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ADH에 이거 해석할 때 잘 보세요. 항상 원인이 만약에 소금물이야, 그지? 소금물을 섭취했어. 그러면 지금 농도가 어떻다? 높은 거야, 그지? 삼투압이 높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 해석할 때 자꾸만 헷갈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혈장 삼투압이 지금 이거는 높아진 상태야, 그지? 이 상태를 가지고 얘가 높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면 항이뇨 호르몬 높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높아지면 얘도 오줌 생성량은 반대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낮아져야 되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얘 보면 A와 B를 보게 되면 A가 B보다는 일단은 더 높이 있잖아. 오줌 생성량이 높이 있다. 그러면 B가 누구를 투여했을 때입니까? 소금물을 투여했을 때고 A가 뭐를 투여했을 때입니까? 증류수를 투여했을 경우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천천히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요 내용을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그치? 그래서 머릿속에서 막 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소금물을 그냥 투여했을 경우로 생각해. 소금물을 투여했으면 진하잖아, 그치? 진하면 물켜야 되니까 물을 흡수해야 돼. 그러면 ADH 농도가 높아지면, 그쵸? 오줌 생성량은 작잖아, 그치? 그럼 오줌 생성량이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작은 게, 그쵸? 소금물을 먹은 놈이다. 그치? 투여한 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호르몬 X가 포함된 X를 투입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 ADH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 기억 X의 표적 기관. 항인형 호르몬은 당연히 어디에서 작용한다? 콩팥에서 작용을 합니다. 맞고요. 소금물을 주입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B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자, A에서니까 요 A만 봅시다.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A에서. 자, 또 비교하는 시점이 어디야? 주입전 여기하고, 그 다음에 T1일 때 요 두 지점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뭐가 달라? 오줌 생성량이 일단 T1일 때가 더 높아요. 그러면 주입전보다 T1일 때 이제 혈장의 삼투압이야. 그치? 자, T1일 때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얘기는, 혈장의 삼투압이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T1일 때가 주입전보다 T1일 때가 오줌 생성량이 크잖아. 그치?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반대,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디귿 틀린 내용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은 시험 칠 때 좀 어렵게 뭐뭐는 뭐보다, A는 B는 뭐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가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용을. 그래서 철저하게 찍어서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1일 때 이때 그치? 잘 찍어. T1일 때 ADH의 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그치?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치? 그러면 A가 일단 B보다는 오줌의 생성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얘 반대잖아, AD. 그치? 높으니까 ADH는 낮다. 맞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업다운 또는 비례 반비례의 의미로 잡아나가면 편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주인공을 잘 찍어, 그치? A는 B의 몇 배입니까? A가. 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낫다. 그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계속 요게 쓰여서 요 내용 여기에 그대로 놔둬볼게요. 자, 아이고 선생님 좀 또 문제가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끊어서 나가봐야 됩니다. 가는 혈중의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 자, 이런 표현이 또 나왔어, 그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많이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될 게, 지금 이 전체 덩어리의 값이, 그치?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야? 비례 그래프야, 비례. 맞지? 그러면 얘가 커질 때, ADH의 농도가 커질 때 이 값이 커지려면 항상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져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해석할 때 이런 방식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치?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기억과 니은은 또 문제에서, 자, 나는 됐고,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나는 기억과 니은 각각 오줌과 혈장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지. 오줌의 삼투압, 혈장의 삼투압이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뭔지 모르겠지만, ADH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혈장의 삼투압은 낮아지고, 그 다음 혈장의 삼투압과, 그치? 그 다음에 오줌의 삼투압을 물어봤을 때, 그치? 혈장 삼투압, 오줌 삼투압을 물어봤을 때, 자, 지금 뭘 봐야 되냐면 혈장을 먼저 보세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치? ADH의 농도가 증가했어. 맞지? 그럼 수분 재흡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흡수가 일어나잖아, 그지? 일어나. 그러면 얘가 일단 원인이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점을 잡는지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증가하면
얘가 원인이 되니까 얘가 원인이 됐을 땐 얘가 증가하잖아. 그치?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얘가 원인 결과. 근데 얘가 원인이야. 그러면 당연히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뭐가 낮아져야 됩니까? 혈장의 삼투압이 어떻게 돼?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수분을 재흡수를 했잖아요. 그치? 흡수를 했으니까 너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많이 생성됐으니까 흡수했으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일단 이 자료 기억 니은을 내치가는 게 일단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오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나 자료를 보면 전체 혈압량이 정상일 때와 A일 때 니은의 삼투압. 자, 니은은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혈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제 요걸 비교할 때 A는 전체. 자, A가 또 뭘 물어보냐? 전체 혈액량이 정상인보다 증가한 상태 또는 감소한 상태 둘 중에 하나야. 그지? 그러면 A가 지금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혈액량이. 그지? 그러면 지금 뜬금없이 혈액량이라는 게 나와. 그지? 혈액량. 혈액량이 많게 되면 몸 안에 물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ADH의 농도가 증가해야 돼. 그지? 항상 원인, 결과를 좀 잘 비교를 해주세요. 원인, 결과. 만약에 얘가 원인이 되면 얘 결과는 따라야. 그지?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ADH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죠? 증가하게 되면, 지금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돼? 삼투압은 낮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누가 시작이고 끝이고 이걸 좀 잘 비교를 하셔야지 이 호르몬 부분이 헷갈리지가 않아, 그지? 지금 여기서 막 비례했는데 왜 저기는 또 발라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 이 부분을 조금 잘 시점을 두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를 비교해 볼까요? 정상인 사람이 혈장의 삼투압이 지금 높아졌는데, 그치? 높아졌어. 이쪽으로 가면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삼투압이 똑같을 때, 얘는 ADH의 농도가 A가 높아. 수분 지흡수를 촉진시키려고 해. 왜? 정상인보다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그치?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가 아니고요. 뭐한 상태입니까? 감소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정상 상태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또 P1일 때가 여기를 찍어줍시다.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정상인 사람이야. 그러면 P1일 때는 라인이 여기고 P2일 때는 여기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일단은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돼? 많다라는 얘기지. 그치? 맞습니까? 반비례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는 이게 원인, 이게 결과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를 비교했을 때, 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여기에 어떻게 돼? 수분 재흡수량이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많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냐에 따라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대로 천천히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요 흐름 있죠. 요 흐름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세요. 한번 강조합니다. 꼭 암기. 근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73페이지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뭐 주변에 뭐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소개하면 내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학년은 빼더라도 뭐 제가 전학년을 찍으니까 뭐 후배들에게 그죠? 안내해 주시면 좀 고맙겠죠? 감사합니다. 네.